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지검 수사과장으로 있는 김재주 수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지검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창수 수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지검 수사과에 근무하는 최공주 수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춘천지검 수사과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첫 번째는 수사 업무고요. 두 번째는 호송 인치 업무,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재 수사 및 시찰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사 업무는 이제 고소인 등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거나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이제 검찰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사실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 신청 사건을 수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내립니다. 그럼 그런 이의 신청 사건을 검사실에서 수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사건 수사가 있고, 이번에 법원 소송 사기 사건처럼 이제 수사과에서 직접 처음부터 이제 도맡아서 하는 수사, 이렇게 두 가지 수사로 분류되고요. 두 번째 호송인치 업무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가 뭐 출석을 거부한다든가 소재가 불명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지명수배를 하면 언젠가는 잡히겠죠. 그러면 이제 신병이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잡았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그 신병을 인수해서 이제 해당 검사실에 데려다주고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호송 업무입니다. 소재수사 및 시찰주의 업무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 중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소재가 불명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수사과에서 좀 소재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고 검사실에서 이제 소재 수사 지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재를 파악해서 검사실에 알려주는 겁니다. 범인들은 이제 실제 피해 법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유령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듭니다. 통장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유령 법인 통장으로 주품 대금 명목으로 이제 여러 차례 돈을 보내죠. 그러면 거래액을 보면 범인들이 송금한 내역이 나오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증빙 서류를 가지고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합니다. 실제 피해 범인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우리가 보냈는데 너희들이 물품을 안 줬으니 물품 대금을 다시 반환해다와 하는 지급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이제 특징이 이제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자 어느 정도 증빙 자료만 첨부하면 그냥 인정해주는 그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급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지급 명령을 받아 확정이 되면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을 해서 피해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99억 원 상당의 지급 명령을 받았고 그중에 실제 16억 6천만 원을 빼서 자기들이 가져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그 편의성을 악용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그 법원의 전자소송 사법 시스템을 침탈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사례를 이제 저희 춘천지검 수사과에서 인지해서 적발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도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시 증거 수집, 분석을 시작해서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검거한 4명의 피의자가 모두 모집책과 총책의 은신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계속 추적을 했고 모집책을 검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조사 과정에서 모집책은 총책은 검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검거하지 못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총책 검거를 위하여 서울 영등 포구 일대 모텔 100여 곳을 탐문하고 수사관들이 교대로 렌트카가 주차되어 있는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는데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탑승한 총책을 발견했습니다. 총책의 소지품 및 렌트카를 압수수색하여 보니까 휴대전화가 17대가 발견되었고, 총책은 수사기관에게 추적당한 사실을 알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17대를 돌려가며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집책과 총책의 검거가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 수사관들의 끈질긴 탐문 및 잠복, 시민들의 시민의식으로 인한 적극적인 제보로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6명을 모두 검거하는데 4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공범이 체포된 후에 주모자인 총책과 모집책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운행하던 자동차도 처분하고 잠적해서 추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숙박업소, 미용실, 골프 연습장을 일일이 탐문했습니다. 마지막 총책을 검거하기까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처럼 험난했지만 직원들이 합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운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